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조상우와 2년 최대 15억 원의 FA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외부 자유계약 선수 시장에서 김범수와 홍건희를 영입하며 불펜을 보강했습니다. 기아는 한화에서 FA 자격을 얻은 김범수와 3년간 최대 20억 원에 계약하고 두산에서 옵트아웃으로 나온 홍건희와는 1년 총액 7억 원에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23세 이하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우리나라가 2살 어린 선수들로 구성된 일본에 0대1로 패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23세 이하 축구대표팀도 중국에 0대3으로 완패해 우리나라와 3, 4위전을 치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이 전북에서 뛰었던 측면 공격수 송민규를 영입했습니다. 송민규는 지난 시즌을 끝으로 전북과 계약이 만료된 뒤 해외 진출을 노렸지만 이적이 이뤄지지 않았고 포항 시절 사령탑이었던 김기동 감독의 서울에 합류해 새 시즌을 맡게 됐습니다.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외야수 벨트란과 존스가 나란히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습니다. 한편 한국인 최초로 명예의 전당 투표 후보에 오른 추신수는 단 3표에 그치며 후보 자격 유지 기준인 득표율 5%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디펜딩 챔피언인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7차전 원정 경기에서 스포르팅에 2대1로 패해 5순위로 순위가 내려앉았습니다. 한편 맨체스터 시티도 보드의 글림트에 1대3으로 패하고 7위로 떨어지면서 16강 자동 진출의 마지노선인 8위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 여자농구연맹 WKBL이 지난 16일 열린 KB와 신한은행 경기에 심판 배정을 안해 경기 시작을 지연시킨 김영만 경기운영본부장에게 자격정지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박선영 경기운영부장은 경고성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경제 김지한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프로배구 V리그 이야기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현재 경기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경기가 열리고 있죠, 김지한 기자. 네, 여자부부터 먼저 현재 상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원체육관에서 현대건설과 페퍼저축은행의 경기, 두 팀 모두 최근에 이제 부진한 성적을 뭔가 네. 좀 이제 반전의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이 두 팀의 대결이 현재 펼쳐지고 있는데요. 4세트가 진행 중인 가운데서 페퍼저축은행이 세트 스코어 2대1로 현재 지금 리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외국인 선수 지금 이제 조이 선수가 24득점 기록하면서 지금 맹활약하고 있고 또 페퍼저축은행의 이제 또 다른 외국인 선수죠. 이 시마무라 선수도 13득점 기록하면서 함께 지금 힘을 보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남자부 경기 KB손해보험과 OK저축은행의 맞대결 이 경기도 지금 이 순위 경쟁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두 팀의 이제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3세트가 진행 중인 가운데서 KB손해보험과 OK저축은행 1대1로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부의 순위 경쟁을 생각하면은 두 팀한테 오늘 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위권 판도를 오늘 경기가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KB손해보험과 OK저축은행 이제 KB손해보험이 4위에 올라 있고 OK저축은행이 그 뒤를 단 2점 차로 뒤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경기가 이제 아마 이렇게 계속 팽팽하게 전개되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OK저축은행이 한동안 이제 시즌 초반부터 분위기가 좀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본 빼고 마지노선인 4위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오늘 경기를 만약에 OK저축은행이 잡아낸다 그러면은 KB손해보험과 동률 그 이상을 바라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은 V리그 올스타 휴식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직전까지 순위를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23일을 끝으로 4라운드가 종료가 되고요. 네. 그리고서 닷새간 올스타 휴식기를 거쳐서 29일에 이제 시즌이 재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지금 모든 팀들이 지금 순위 경쟁을 이제 하는 입장에서 네네. 조금이라도 좀 더 이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령한 상황에서 또 하반기를 이제 맞이하고 싶은 그런 또 지금 이제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이제 순위 싸움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이 이틀 동안에 남아 있는 경기에서 각 팀들이 말 그대로 총력전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순위를 짚어보고서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도록 하죠. 네. 남자부 순위부터 살펴주시죠. 네, 현재 대한항공이 승점 45점을 기록하면서 단독 선두를 힘겹게 지키고 있고요. 이어서 현대캐피탈이 승점 1점 차, 승점 44점 기록하면서 단독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이 승점 38점으로 3위, 이어서 KB손해보험이 승점 37점으로 4위를 달리고 있고요. OK저축은행이 승점 35점으로 5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KB손해보험과 OK저축은행 경기 결과에 따라서 두 팀의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카드가 승점 26점으로 6위, 삼성화재가 승점 15점으로 7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 승점 1점 차 굉장히 치열한 선두 싸움을 펼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 KB손해보험 OK저축은행이 또 한 축입니다. 맞습니다. 3, 4, 5위가 승점이 단 3점밖에 나지 않아요. 그렇죠. 역시 뭐 선두권의 2강으로 이제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어제 경기에서 대한항공이 잡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한항공은 이제 전반기가 끝났고 현대캐피탈이 이제 금요일 날 한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전력과의 경기거든요. 만약에 현대캐피탈이 이 경기를 잡아낸다면은 1위로 전반기를 마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올 시즌 한국전력을 상대로 세 경기에서 모두 3점 승점을 따냈었기 때문에 좀 기대가 컸을 텐데 이렇게 되면서 지금 현대캐피탈에게 전반기 막판에 역전을 허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정지석 선수의 부상 이런 부분들이 좀 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부상 당시에는 복귀까지 8주 그러니까 2달가량 소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후반기 시작과 동시에 복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스타 브레이크 동안 팀을 잘 추스러서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정지석 선수와 함께 후반기 반격을 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2위와 3위 사이에 승점 6점 차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또 이게 3점을 한국전력이 또 따낸다면은 금세 또 41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경우에 따라서 물고 물리는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저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리그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여자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자부 경기는 오늘 경기를 하고 있는 두 팀 현대건설과 페퍼 두 팀 모두 최근 흐름이 좋은 편은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현대건설이 상위권에 있고 페퍼저축은행은 하위권에 있긴 합니다만은 네. 최근 5경기 흐름만 놓고 보면 페퍼저축은행이 1승 4패, 현대건설도 2승 3패. 둘 다 썩 분위기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지만은 특히나 이 페퍼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박정화 선수가 좀 많이 이번 시즌에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좀 아무래도 이제 박정화 선수가 팀에서 경험도 많지만 무엇보다가 팀의 이제 주축 역할을 이제 맡았어야 됐던 좀 그런 어떤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좀 많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단지 이제 외국인 선수들의 어떤 이 외국인 선수들과의 어떤 시너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를 많이 좀 드러냈던 게 이제 사실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오늘 경기 아무래도 이제 페퍼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상반기에 좀 더 이제 전반기에 좀 더 이제 좋은 그런 결과를 내고서 이 후반기에 좀 반등을 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일단 오늘 경기 지금까지의 양상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페퍼저축은행 이제 외국인 선수 두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골고루 이제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현대건설에 좀 리드하는 그런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1세트만 내주고 2, 3세트는 다 큰 점수 차로 테스트를 따내왔기 때문에 네. 오늘은 한번 기대 봄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여자부 순위를 짚어보도록 하죠. 여자부는 정 PD가 네. 정리해 주시죠. 도로공사가 여전히 좀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승점 49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현대건설이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시즌 초반에 벌어놓은 승점이 있으니까요. 승점 42점으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 흥국생명
많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단 1점 차로 승점 1점 차로 3위에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IBK 기업은행이 어느새 4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승점 36점으로 4위에 올라 있고 GS칼텍스가 승점 33점으로 5위 그리고 페퍼저축은행 정관장이 순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쪽도 순위 싸움이 도로공사가 치고 나가는 걸 뺀다면은 이쪽도 굉장히 치열한데 이런 맞아요. 흐름이면은 남자부도 그렇고 여자부도 그렇고 준 플레이오프까지 갈 수도 있겠는데요? 네, 3위와 4위의 승점 차가 3점 차 이내면 준 플레이오프가 성사가 됩니다. 네. 그렇죠. 지금까지의 양상만 놓고 보면 남자분은 현재 3위와 4위의 승점 차가 1점 차, 여자분은 현재 5점 차이긴 합니다만은 IBK 기업은행이 워낙 이 초반에 어떤 부진을 딛고 승점을 많이 쌓았거든요. 네. 예, 그런 양상을 이제 쭉 이어간다면은 충분히 현재로서는 이 준 플레이오프 성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배구에서는 이제 곧 올스타 브레이크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김연경 선수가 올스타전을 찬다는 소식이 있네요. 뭐 아마도 뭐 김연경 선수니까 당연히 올스타전 어떤 형식이로든 오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사패를 수상하기 위해서 수상자 자격으로 드려야죠. 초청이 네. 됐다고 합니다. 네. 이제 과연 무엇으로 감사패를 주느냐 했더니 이제 최근에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배구 인기를 끌어올리는데 굉장한 공헌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상을 받게 됐는데요. 사실 뭐 김연경 선수 하면은 그 전부터 배구 인기를 여러 가지 뭐 선수로든 이제 뭐 이렇게 패널로 나와서든 다양하게 끌어올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또한 이제 원더독스 이제 이 팀에서 애제자로 화제를 모았던 인쿠시 선수 그리고 이제 이나연 선수를 프로에 보내기까지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이에 은사님이 돼버렸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네. 이제 이런 감사패를 받기 위해서 선 후배들의 또 경기를 보기 위해서 올스타전을 찾을 예정이고요. 김연경 선수와 함께 또 신진식 김요한 전 선수도 최근에 또 예능 프로그램을 배구 예능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에게도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려야죠. 그렇죠. 예, 진짜 이번 시즌 시작 전부터 방송으로 많이 배구계를 화제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번 네. 시즌 사실 지금까지 흥행 선적을 놓고 본다면은 김연경 선수가 없었을 때를 걱정 많이 했는데 네. 못지않죠. 맞습니다. 그렇죠. 뭐 예. 지금 시즌 뭐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좀 뭐 걱정됐던 부분들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여자부뿐만 아니라 남자부도 전반적으로 좋은 어떤 흥행 성적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뭐 이제 그런 어떤 이 과정에서 이 김연경 선수의 여러 가지 역할 이런 부분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뭐 이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배구 소식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KB손해보험이 3세트를 따냈네요. 그래서 이제 세트 스코어가 2대1로 KB손해보험이 한 세트 앞서가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야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저는 이 소식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현호 PD의 얼굴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아가 FA 시장에 남아있던 불펜 투수들을 모조리 싹 쓸어갔습니다. 때마침 오늘요. 네. 맞습니다. 마치 저희 방송을 위해서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어제 이제 불펜 투수 조상우 선수 오늘 이제 낮이었죠. 점심 시간쯤에 이제 계약 소식이 들려왔는데 뒤이어서 이제 오후에는 한화에서 활약했던 좌완 불펜 김범수 그리고 옵트아웃으로 두산에서 나온 홍건희 선수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조상우와는 계약 기간이 2년이고 최대 총액 15억 원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김범수와는 계약 기간 3년 최대 총액 20억 원의 계약을 체결을 했고 홍건희와는 계약 기간 1년에 7억 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딱 보자마자 뉴스를 보면서 든 생각이 조금 늦긴 했지만 어쩌면 늦어서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합리적인 금액의 선수들과 사인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뭐 조상우는 이제 김범수 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홍건희 선수까지 각자의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선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조상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진 것이 워낙 많은 선수인데 최근에 페이스가 좋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조금은 이제 저렴한 금액의 계약을 체결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FA 체결한 선수의 각오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2년 후에 저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제대로 평가받겠다. 마치 무슨 트레이드로 옮겨온 선수처럼 각오를 다졌다는 점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아 입장에서는 이런 동기부여가 또 플러스가 될 요인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범수 같은 경우는 좀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올해가 약간의 그 플루크 시즌이었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올 시즌을 이제 기점으로 브레이크아웃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기아가 참 특이한 게 우승 시즌이었던 24년도에는 뭐 곽도규, 최지민 굉장히 다양한
불펜 자원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시즌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뭐 곽도규라든가 최지민 이런 좌완 불펜들이 하나같이 다 부진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운 상태였거든요. 이 자리를 아마 이 김범수 선수가 좀 뭐랄까 경기력의 기복은 있지만 최소한 내구성만큼은 검증된 선수거든요. 좀 그런 상수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홍건희는 고향 팀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연고지도이기도 하고 원래 이제 데뷔를 했던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홍건희 선수가 이닝 히팅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아 내에서 이제 과거에 장현식 선수가 했던 역할을 좀 수행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뭐 시장에서는 조상우 선수와는 재계약이 뭐 거의 확실시된다. 사실 그 이제 근데 뭐 서로의 조율에 따라서 그 그렇죠.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봤었는데 네. 김범수 선수와 홍건희 선수를 다 데려올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뭐 최근에 이 기아 구단 내에서 뭐 팀 전력 강화 세미나를 열면서 네. 뭐 이 과정에서 뭐 불펜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조상우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친정 팀들과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뭐 김범수 선수, 홍건희 선수까지 모두 잡는데 성공을 하면서 일단은 이제 기아 구단이 요구했던 원했던 이 불펜진 보강에는 성공한 네. 그런 이제 모양새가 됐고요. 뭐 또 최근에 어쨌든 아시아 쿼터 선수로 이 내야수 자원을 보강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제라드 데일 선수를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향후에 이제 불펜진 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또 추측도 함께 있습니다. 네. 사실 불펜은 다다익선이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네. 어차피 그렇죠.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계속해서 좀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아 입장에서는 진짜 말씀 그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게 좀 눈에 띕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캠프 출국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FA 선수들 마음도 굉장히 다급했을 텐데 네. 계약이 다 됐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늦게 계약을 했던 것이 오히려 좀 구단 입장에서는 호재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선수들 입장에서도 빨리 계약을 마무리하고 스프링 캠프에 합류해야 내년 시즌 또 좋은 성적을 보여서 더 높은 몸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당장 어제만 봐도 이 KT가 장성호 선수와 결국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간은 결국 좀 구단의 편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미계약자는 손아섭 선수 단 한 명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다들 맨 처음 시장가보다는 낮은 금액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진짜 딱 한 명 남았습니다. 손아섭 선수 마음이 굉장히 춥겠는데요. 그러니까 손아섭 선수도 이제 굉장히 그 이제 취재진과 그러니까요. 어떤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뭐 굉장히 말조심을 하는 그런 어떤 멘트들도 있었고요. 지금 뭐 필리핀에서 지금 모 이제 대학 야구부 후배들과 아하. 함께 지금 땀을 흘리면서 새 시즌 못 만들기에 지금 돌입을 한 상황이기는 한데 네. 뭐 아무래도 지금 이 손아섭 선수의 이제 기존 몸값 뭐 지금 이제 FA C등급 선수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보상금 7억 5천만 원을 내야지 이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인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아섭 선수에 대해서 또 시장에서의 좀 가치 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는 좀 이 각 구단들이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는 좀 그런 추측이 있고요. 네. 좀 이런 상황인 만큼 이제 손아섭 선수도 상당히 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뭐 어느 팀과는 분명히 이제 아마 계약을 이제 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 네. 생각이 들고 뭐 손아섭 선수에 대해서도 뭐 분명히 또 빠른 시일 안에 좋은 계약 또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2월에 열릴 동계올림픽 소식 등 스포츠 이슈들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동계올림픽이 10여일 남은 건가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오늘로써 개막 16일 남았습니다. 16일. 다음 주면 진짜 카운트다운이죠. 네, 2주하고 지금 이틀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밀라노 출장을 이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좀 바쁘게 지금 취재를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수경 선수단장과 또 인터뷰를 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진천 갔다가 태릉도 갔다가 아이고. 네, 상당히 좀 바쁘게 네. 움직이면서 지금 뭐 대표팀 각 빙상 대표팀 훈련 취재를 좀 하고 왔는데요. 네. 뭐 전반적으로 선수들 분위기는 좋습니다. 지금 이수경 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메달 3개 이상
뭐 설상 종목까지 해서 더 많은 메달 가능하다. 뭐 이렇게 좀 또 이야기를 한 게 있었고요. 뭐 네. 현장 지원도 그만큼 빵빵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급식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의 베이징 대회 때 8억 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네. 이거를 거의 한 23억, 24억까지 3배 가까이 늘려서 예산을 확대해서 선수단 지원 팍팍 하겠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고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상황에서 내일 오후에 동계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이 또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 이쯤에는 이제 선수들이 뭐 할지도 좀 궁금한데 지금은 막 뭐 어떻게 성적을 끌어올린다기보다는 부상 조심하고 몸 조심해야 될 때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가 뭐 수능 한 2주 앞두고 갑자기 뭐 새로운 공부를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벼락치기를 할 수도 없고. 예. 일말의 희망을. 그런 것처럼 이제 뭐 컨디션 관리하고 본인의 루틴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기 마련인데 차준환, 신지아, 피겨 두 선수 같은 경우는 4대6 선수권에 출전하면서 마지막 좀 이제 담금질을 할 예정이고요. 네. 쇼트트랙의 김길리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의 정재원 선수 역시 동계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본인들의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네. 이번 주말에 독일 인첼에서 월드컵 5차 대회가 열리거든요. 네. 이 대회에 이제 출전할 예정인데 현재 이나현 선수, 김민선 선수, 김준호 선수 이런 단거리 종목 간판 선수들이 모두 출전을 해서 올림픽 리허설을 또 치를 예정입니다. 네. 차준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 수정을 했다는 소식인데 네. 이 직전에 수정을 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방금 전에 그렇게 네. 하지는 잘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제가 보기엔 차준환 선수가 이제 마지막 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포디움 입상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고난이도 연기를 선보이려는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는 이제 이번 시즌에 물랑루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 맞춰서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난 시즌 사용했던 미치광이를 위한 발라드 노래로 좀 바꾸면서 아무래도 본인에게 좀 더 친숙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느낌도 들고 사실 이번 시즌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스케이트 신발이 너무 맞지 않아서 거의 10번 넘게 바꿀 정도로 피겨 선수에겐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텐데 차준환 선수에게도 좀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또 잘 성장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설상 종목 스노보드에서 최가훈 선수는 또 우승을 했습니다. 네, 월드컵 대회에서 또 한 번 정상에 오르면서 네. 이번 시즌에 3차례 월드컵 출전해서 모두 우승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이 주말에 열렸던 이 스위스 락스에서 열렸던 이 월드컵 우승 같은 경우는 최가훈 선수에게 상당히 뜻깊었던 게요. 네. 2년 전에 사실 이 스위스 락스에서 이 월드컵 대회를 하기 전에 허리를 다쳤습니다. 훈련을 하다가 좀 이제 착지 과정에서 좀 허리를 크게 다쳐서 수술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굉장히 트라우마를 겪었던 그런 장소에서 2년 만에 이렇게 월드컵 대회 정상에 오르면서 네. 이 트라우마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우승을 차지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 대회에는 이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1인자죠. 클로이 김이 이번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네. 클로이 김 선수도 지금 부상 중에서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 재활 중이기 때문에 정면 승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가훈 선수가 워낙 지금 좋은 페이스에서 월드컵 정상에 올랐기 때문에 네. 이 다음 달 11일과 13일에 있을 예선과 결선에서 이 최가훈 선수와 클로이 김 선수의 이 한판 승부 상당히 좀 기대가 모아집니다. 네. 그리고 이번 올림픽 IOC 선수위원 선거도 우리에게는 큰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이제 원윤종 전 선수가 이번에 출격을 하죠. 일단은 작년 11월부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ISU 월드 투어 3차 대회 때 폴란드를 찾기도 했고 이어서 슬라이딩 종목 경기가 열린 코르티나 담페초 올림픽이 열리는 곳이죠. 찾으면서 또 이제 홍보를 하기도 했었고요. 작년 12월에는 세계 도핑 방지 기구 총회에 참석해서 IOC 위원장과 국제 경기단체 회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다음 달 6일부터 열리는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각 나라 선수들 만나면서 선거운동 해야 되는데 이번 올림픽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변수가 기동력일 것 같아요. 선수촌 클러스터가 사실상 6군데나 되고 와. 클러스터 간 거리도 굉장히 멉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거의 진천 태릉 왕복보다 더 먼 그 정도의 거리가 될 것 네. 같은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선수위원회 나가서는 사람들이 기동력을 얼마나 잘 가져가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원윤정 선수 특히 이제 어떤 뭐랄까 체력이 굉장히 좋기로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어필해가지고 기동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김지한 기자도 이탈리아 가서 밀착 취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력으로. 제가 또 내일 원윤종 위원 후보를 만나거든요. 아하. 네, 만나면서 또 같이 또 이 전략을 선전을 다짐하네요. 하면서 선전을 함께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니스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가 개막을 했습니다. 네. 화제거리가 많더라고요. 네, 지난 주말에 이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가 개막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거리들이 나왔는데요.
인도네시아 선수 이 제니스 젠 선수가 28년 만에 이제 이 인도네시아 선수로는 이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 2회전에 오른 선수가 이제 기록이 됐고요. 또 그리고 이제 남자 단식에서도 좀 이 화제의 선수 중에서 키가 170cm인 이 남자 프로 테니스 ATP 투어 선수 가운데 최단신인 네. 세바스티안 바이스 선수가 키 201cm 장신 조반니 페치 페리카르 선수를 3시간 11분 접전 끝에 3대 2로 제압하는 네. 또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테니스에서 뭐 키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요. 실력이 오로지 이제 증명한다. 이런 걸 이제 증명했던 이 바이스 선수의 승리가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야, 동남아시아 선수의 테니스 아시아권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마음 가져도 되겠죠. 괜히 은엉하게 됩니다. 첸 선수가 지금 2002년생인데 네. 이 WTA 투어 단식에서 정상에 오른 인도네시아가 선수가 마지막이 언제냐면은 200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가 태어날 때가 마지막이었는데 본인이 이 기록을 이제 경신을 한 거죠. 심지어 이 젠 선수가 꺾은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는 2021년에 US 오픈 단식 준우승을 했을 정도로 기록이 굉장히 수준급의 선수였기 때문에 네. 첸 선수가 뭐랄까 단순히 행운 혹은 이제 대진운 덕분에 실력을 승리를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본인이 입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호주 오픈 또 어떤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신네르 선수와 알카라스 선수의 네. 우승 경쟁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역시나 신네르 선수는 1회전을 아주 가볍게 통과를 하면서 대회 3연패를 향한 아주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고요. 네. 또 이 기록의 사나이죠. 조코비치 선수가 1회전을 승리로 또 역시 장식을 하면서 호주 오픈 통산 100승을 또 달성한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뭐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아리나 사발렌카 선수 또 이가 시비용테크 코코고프 이런 이제 3파전 양상이 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과연 또 이 선수들 중에서 어떤 선수가 또 기세를 이어서 정상에 오를지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자부 비너스 윌리엄스도 출전을 했네요. 우리나라 나이로 45살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2002년생 이런 선수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비록 이제 1회전에 탈락을 하긴 했지만 최고령 출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을 것을 보고 5년 만에 이 호주에 다시 돌아와서 호주 오픈 역사상 최고령 단식 출전을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후배 선수들에게도 나도 저 나이 그 이상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 그리고 이제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